사는 게 많이 힘드시죠? 계속되는 경제 불황으로 빈부격차가 날로 심해지니 사람들은 하루라도 빨리 부와 명예를 얻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자기 개발과 투자에 관한 서적과 강연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데요. 서점에만 가더라도 주식과 부동산에 관한 책이 널렸으며 유튜브 알고리즘은 시도 때도 없이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법, 무조건 성공하는 법과 같은 성공파리 영상들을 즐비하게 노출시킵니다. 그래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방대하게 수집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정작 뭐가 중요하고 본인에게 뭐가 진짜 필요한지 정보의 양질과 경중을 따질 수 있는 분별력이 없다는 게 현대인들의 모순입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주변에 누가 먼저 성공을 해서 알려주는 사람도 없으니 누가 돈 좀 벌었다 하면 혹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유독 이것만 알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제목에 사람들 눈이 뒤집혀 버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들이 공짜가 아닌 탓에 수십에서 수천만 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재수가 없으면 전청조같이 사업가 코스프레를 한 사기꾼들한테 전 재산을 몽땅 날려 먹기도 하죠. 이게 다 시간을 들여 물고기 낚는 법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떤 상품을 얼마나 사야 하는지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 역으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액을 주고서 남들이 모르는 성공의 열쇠와 부의 비밀을 전수받으려 유료 강의를 들을 게 아니라 스스로 시간을 들여 물고기 낚는 법을 익히는 게 먼저입니다. 사실 저도 과거 수년간 온라인 오프라인 강의를 듣는데 약 1,000만 원 가까이 비용을 썼는데요. 자기 개발을 시작으로 부동산, 주식 투자 등 참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명한 유튜버나 작가, 그리고 변호사, 사업가들의 강연을 들으면 들을수록 한 가지 공통점을 유독 강조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바로 책을 많이 읽고 그대로 따라하려 노력했다는 건데요. 실제 이들의 강연 내용도 책에 다 녹아 있었고 더러는 책 내용 그대로 강의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돈이나 빽이 없어도 책을 읽는 건 특별한 노력이나 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가장 가성비 좋은 취미이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길이란 거죠. 자수성가한 사람들 모두 독서를 하는 시간 자체가 물고기 잡는 법을 익히는 핵심 과정이라 했습니다. 스스로 책을 보고 생각하며 실전에 적용하는 시행착오를 반드시 겪어야만 인생이 바뀐다는 건데요. 하지만 현대인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독서를 멀리하면서도 부와 명예는 짊어지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강의를 듣고 동기를 부여받길 바라죠.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에 노출되는 하루 평균 시간이 2시간이 훌쩍 넘는데도 도통 시간이 없다고 사람들은 불평을 해요. 분명 부와 독서와는 필연적 관련이 있습니다. 부자들은 되려 휴가를 내면서까지 휴양지에 가서도 책을 읽고 사색을 즐기며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일부러 갖습니다. 책장에 책이 쌓일수록 부와 명성도 비례해서 늘어난다는 거예요. 책에는 앞선 성공한 사람들의 실패와 성공 사례를 비롯해 나와 비슷한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따라하면 이미 시행착오를 한번 경험한 효과가 있어요. 즉, 자기 생각대로 혼자 맨바닥에 헤딩을 하면 많은 시간과 자본을 갈아먹는 탓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지만 책을 통해 이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나 대신 실패를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바로잡았는지 책에 써놓았기 때문이죠. 부의 비밀과 성공의 열쇠는 사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뿌린 대로 걷는 게 인생의 진리입니다. 과거에 자신이 했던 언행과 선택들이 모여 현재가 되었고 미래 역시 지금 내가 하는 모든 것들에 의해 결정이 돼버리죠. 특히 투자나 사업을 하는 건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해서 성공할 수 있었는지 책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죠. 그런데 인맥을 키워야 성공할 수 있다며 일부러 성공한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간이 행복감을 느끼는 요소 중 하나는 공감대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소속감을 느끼는 것이라 장수와 사회성과는 비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자주 만나는 사람 5명의 평균 생활 수준이 자기 위치라며 이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인맥을 갈아타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일부러 강연과 세미나를 찾아 듣고 부자들과 어울려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물론 아인슈타인 말처럼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건 미친 짓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과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일을 하며 다른 환경에 나를 노출시키는 게 맞긴 맞습니다. 성공한 사람들과 접촉하는 시간을 늘려 소통하면서 정보를 주고받으면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새로운 인맥을 쌓기보다 자기 자신을 갈고 닦는 게 먼저란 겁니다. 솔직히 현재 환경을 바꾸는 건 말처럼 쉽지가 않은데요. 성공한 사람들이나 투자의 귀재들과 인맥을 쌓고 싶어도 이들과 현실적 만남을 갖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부자들은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굳이 아까운 시간을 할애하면서까지 나를 만나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기껏해야 유료 강의를 들으며 한두 번 대면하든가 운이 아주 좋아 가끔 이메일 답변 정도 받는 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하루 8시간 넘게 생업에 매달리며 가정도 돌봐야 하는 평범한 직장인들이 과연 몇 번이나 강연에 참석할 수 있을까요? 사실 유명 인사들이 하는 강연의 본질은 강사가 그 영향력을 행사해 더 많은 부와 명예를 쌓으려 함이 첫 번째이고 직접 대면하고 싶은 팬심을 충족해 주기 위함이 두 번째요. 마지막으로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비교적 짧은 시간에 강력한 동기부여와 기술적인 노하우를 전수함으로써 스스로 보람을 느낀다는 게 본 취지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뜸 어떤 강연을 듣기보다 강연자가 쓴 책을 반드시 읽어보고 뒷조사를 해보는 게 좋은데요. 책이 출판됐다는 건 그만큼 공신력이 있다는 뜻이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충분히 신빙성을 검증할 수 있으니 사기당할 확률이 적습니다. 또한 실제 강연을 들을 때도 예습한 효과가 있어 본전을 뽑을 수도 있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책을 통해 오히려 1대1 소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책을 읽을 때면 감정이입이 되어 지은이와 대화하는 듯한 효과가 있습니다. 강연과 세미나가 학원 같은 느낌이라면 책은 개인 과외 같은 느낌이라 뇌리에 더 강하게 박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노하우를 더 빨리 익힐 수 있고 동기부여 효과도 배가 되어 나를 더 빨리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한 최우선 순위는 책이지 어떤 유료 강의나 커뮤니티가 아니란 걸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투자를 하든 장사나 사업을 하든 무얼 하든지 간에 관련 서적을 최소 5권은 읽어보세요. 그만큼 시간과 자원을 아낄 수 있고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도 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 다음 오프라인 강의를 들을지 말지를 결정하세요. 강의와 강사를 고르는 안목 또한 책을 통해 기를 수 있습니다. 유료 강의나 개인 상담은 스스로 공부한 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요. 아니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짧은 시간에 직접 해소하기 위한 일종의 레버리지란 걸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수많은 강연과 상담을 받으면서 그 누구 하나 자기계발 강의나 투자 설명회를 통해 또는 어떤 인맥만으로 성공했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앞선 성공한 사람들도 자신의 강의를 들으라고 홍보는 하지만 강사 자신도 특정 강의를 통해서 성공했다는 소리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가장 우선시 돼야 할 게 책이라고 강조할 뿐이죠.
다만 한 가지 주의할 건 책을 아무리 많이 읽었다 한들 시간이 지났을 때 책 표지만 보더라도 대략적인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독서의 방법이 잘못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책에서 배운 걸 써먹고 싶어도 도통 기억이 나지 않으니 읽었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책을 올바로 읽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책을 읽을 때 모든 내용을 100% 기억은 못하더라도 단 한 개라도 현실에 적용해 보겠다는 전제를 깔고 읽어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중간 자신에게 해당이 되는 내용이 있으면 밑줄을 그어두고 두 번째 읽을 때 이를 마음에 새긴 후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해 보세요. 그리고 이를 어떤 상황에 적용할 것인지 상상해 보면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지혜가 됩니다. 예를 들어 하락장을 견디는 자가 결국 돈을 번다는 가르침을 책에서 얻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자신이 투자하고 있는 상품의 가격이 떨어졌을 때를 상상하며 팔고 싶은 생각을 자제하겠다고 감정이입을 해보는 거예요. 과거 하락장이 지나면 자산가가 올라갔다는 데이터를 떠올려 보면서 말이죠. 이렇게 한두 번 하는 연습이 곧 내공이자 실력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 없이 수많은 책과 강연을 봤을 때 과거에 비해 여러분 삶이 과연 얼마나 어떻게 바뀌었던가요? 어떤 지식을 습득했다고 해서 저절로 인생이 바뀌진 않습니다. 신이 나타나 로또 1등 번호를 점지해줬다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로또를 사고 번호를 찍지 않으면 당첨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결론적으로 어떤 책이나 강연에서 배운 걸 바탕으로 꾸준히 동기부여를 하고 하나라도 실행을 해봐야 그때부터 인생의 변화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찬물 샤워가 집중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걸 책을 통해 알았다면 비록 꾸준히는 못하더라도 한 번이라도 시도해보고 그 효과를 검증해봐야 합니다. 아니면 역행자의 저자인 자청의 강연이나 책을 통해 하루 2시간씩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게 성공의 열쇠란 걸 깨달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아는 데서 멈추지 말고 하루에 2시간은 못할지언정 단 10분만이라도 책을 읽고 블로그에 글을 남겨보는 거죠. 또는 구 신사임당 주원규 PD의 조언을 듣고 유튜브 채널을 개설 후 영상을 만들어 볼 수도 있으며 부익남처럼 월급의 80%를 저축하면서 월세에 사는 동시에 부동산 서적을 30권 이상 읽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행위를 그대로 따라 해보는 거죠. 책이나 강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을 통해 영감을 받고 내 삶에 작은 변화라도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해보지도 않고 해도 안 될 거라며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합리화해버립니다. 어차피 안 바뀔 건데 책은 읽어서 뭐하냐며 그 시간에 차라리 오락거리를 찾아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죠. 이렇게 자의식에 빠지는 이유는 자기 스스로 간절함이 없기 때문인데요.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라는 나약함이 무의식 중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자청은 유년 시절 찌질한 자신의 모습에 심각한 현타를 느끼고 스스로 바뀌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주원규 PD도 직장 생활에 찌든 자신의 모습과 막대한 대출로 허덕이는 상황이 싫어 인생이 바뀌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부익남 역시 어릴 적 반지하의 삶이 싫어 가난에서 탈출하기를 간절히 원했고요. 바로 이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꾸준히 책을 읽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미래를 바꿀 수 있었던 겁니다. 비록 현재 상황을 보면 해도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지금 할 수 있는 거라곤 독서밖에 없으니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간절히 매달린 거죠. 간절함은 현재의 불운이나 안 좋은 상황에서 비롯됩니다. 상황이 그만큼 좋지 못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지언정 이로 인해 열정과 갈망이 생기게 되고 오히려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는데도 게을러 터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 때문에 현재의 가난이 나를 뭐라도 하게끔 부추기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에 불평불만만 늘어놓을 게 아니라 이를 이용해 의지를 다져보세요. 현재 상황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강한 의지와 실행력이 잠재되어 있다는 거고, 이는 누구보다 더 빨리 성공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아무리 강조해도 구체적 행동 없이 매번 새로운 책이나 강연, 인맥을 쫓는다면 나도 모르게 허세 인플레이션에 젖어들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환경에 노출되었다고 해서, 내가 책 몇 권 읽고 세미나 몇 번 들었다고 해서, 내가 다양한 직군의 투자자들과 어울린다고 해서, 내가 저명한 유명인사의 사인을 받았다고 해서 뭐라도 된 것처럼 허세가 스멀스멀 올라온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자신의 상황이 눈에 띄게 나아진 게 전혀 없는데도 내가 그들처럼 부자라도 된 것 마냥 우쭐대는 마음이 나를 더 가난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개인별 부의 차이는 있겠으나 어느 정도 자산을 이루고 월 현금 흐름이 원활해 부자들과 함께 문화생활을 즐겨도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현금 흐름이라곤 직장 내 월급이 다인데다 자산시장에 이제 막 눈을 뜬 불이니 주리니 주제에 설령 집이 한두 채 있다고 한들 매월 나가는 대출이자가 버거워 당장 생활비를 고민해야 할 처지임에도 부자처럼 보이려 안간힘을 쓸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골프를 치고 쇼핑과 여행을 밥 먹듯이 하며 자녀가 공부에 취미가 없음에도 남들 따라 좋다는 건 다 시켜보려 하죠. 많은 정보를 입력만 하고 출력이 안 되다 보니 행동에 오류가 생겨버린 겁니다. 머리에 든 지식은 많으니 내 주변 5명이 나의 평균이라는 말만 따라 책 몇 권 읽고 강연 몇 번 들었을 뿐인데 자신도 그들과 같은 위치에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더 심각한 문제는 허언증이 생기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자기보다 못해 보이면 시도 때도 없이 쌉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고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데 열심히 해서 뭐 하냐며 별도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교를 하고 다닙니다. 물론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러면서 정작 본인도 충분한 현금 흐름이 없을 뿐더러 회사 업무는 뒤로 제쳐둔 채 여기저기 조언하기 바쁘니 결국 다른 사람이 이 똥을 치우느라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현재 친구나 회사 동료들이 자산 증식에 큰 도움이 안 된다 하여 인간관계를 단절하려 합니다. 회식을 비롯해 간단한 티타임을 갖는 것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 애초에 얼굴을 비치지 않아요. 그 시간에 딱히 특별히 뭘 하는 것도 아닌데도 말이죠. 그러면서 동료들이 각자의 업무나 자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을 때면 슬그머니 사업이나 투자에 관한 생산적인 얘기를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며 방해를 놓기 시작합니다. 자기 아는 사람이 건물주고 사촌이 병원을 개업하며 건너 아는 사람이 월세로 얼마를 받고 사돈의 팔촌이 의사, 변호사인데 현재 국제 정세는 이러하니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둥 사람들 앞에서 우쭐댄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혼자만 하면 모를까. 시도 때도 없이 입 밖으로 꺼내다 보니 남들이 볼 때 심하면 조현병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상대가 원하지 않는 이상 아무리 좋은 소리도 3번 이상 들으면 실증이 나는데도 말이죠. 투자와 자기개발에 상당한 시간과 돈을 할애했는데도 과거에 비해 크게 바뀐 게 없다면 이런 부류의 사람은 아닌지 스스로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옹졸한 우월감은 가난과 동의어입니다. 진짜 부자와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부와 지식을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 시간조차 아깝게 생각해 자신에게 집중하려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부자들이 자신의 부를 드러냈을 때 사람들이 시기 질투한다는 본성을 경험한 바 있기 때문에 괜한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고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돈 때문에 아쉬운 소리를 한다든가 지금 당장 어디에 투자를 해야 떼돈을 벌 수 있는지
시시콜콜하는 사람들이 귀찮아서라도 말을 아낀다는 겁니다. 즉 반대로 생각하면 시도 때도 없이 돈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고수가 아니라 하수기 때문에 알거지일 확률이 크고 심하면 전청조 같은 사기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도 없는데 사업이나 투자 얘기를 지속적으로 꺼내는 사람은 일단 의심해보는 게 좋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는 내 주변 모든 인맥을 통해 교훈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즉, 타산지석이 핵심이라 억지로 인간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부자 아빠에겐 돈에 대해서, 가난한 아빠에겐 빈곤에 대해서 배울 수 있으니 극명하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기준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실생활 속에서 교훈을 얻고 현실에 적용할 수 있으니 양쪽 다 인맥을 유지하는 게 오히려 좋다는 거예요. 사람은 쉽게 망각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측면 다 평생 반복해서 상기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내 가족이나 지인들이 가난하다고 해서, 나와 돈에 대한 가치관이 다르다고 해서 비아냥거리고 무시하면서 관계를 단절시키지 마세요. 대신 함께 어울리고 식견을 나누며 각각의 상황을 통해 반드시 배우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라면서 말이죠. 이 사실을 몰랐다면 지금까지 비싼 돈과 시간을 들이면서까지 공부한 책과 강연은 허투루 배운 거나 다름없습니다. 알고 행하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언젠가 알게 된다면 스스로를 반성하고 이를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현재보단 크기 때문이죠. 인간관계에 유난히 집착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난한 생각이 가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사람이 좋고 정이 많아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돈도 백도 없는 데다 실력까지 없으니 자신보다 우월한 사람과 인맥을 쌓으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이따금씩 스트레스를 받으면서까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 심지어 물질을 그들에게 맞추다 보니 점점 자기 인생의 통제권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연말 연초 때 송년회 신년회 할 것 없이 일일이 다 쫓아다닐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며 분명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자신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고 현재 위치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개인적인 자리를 만들면 모를까. 인스타 셀럽들처럼 핫플에 가서 인증샷을 찍고 인맥을 논할 처지가 아니란 거예요. 자기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세요. 작년과 올해 신년에는 누구와 보냈으며 내년에는 누구와 보내게 될지 미리 생각해보고 스스로 공부하면서 이론을 실행으로 옮기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성공의 반열에 점점 가까워져 굳이 인맥에 연연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죠. 그리고 21세기인 만큼 인맥을 관리하는데 예전처럼 일일이 쫓아다닐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다른 부자들이나 성공한 사람들 또는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의 접점을 만들어 놓으면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 만남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책에 대한 서평을 블로그나 유튜브 영상에 남겨 놓으면 작가가 이를 보고 실제 댓글을 남기거나 이메일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아니면 오프라인 강연에 참석해 사인을 받거나 기념사진을 찍어 온라인에 후기를 남기는 것 역시 강사뿐만 아니라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소통의 길을 열어놓게 되는 거죠. 쌍팔년도 시대처럼 굳이 다방에서 커피 한잔하면서 얼굴을 마주하며 인맥을 쌓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런 온라인 커뮤니티가 쌓이다 보면 유명 채널의 섭외 제안을 받을 수도 있고 같이 책을 집필하는 등 협업을 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횟수가 잦아지고 자신의 영향력이 충분히 커지게 되면
부도 함께 따라오기 마련이니 그때 가서 최근 사업이나 투자 경향 또는 인사이트를 논하면서 부자들과 함께 골프를 칠 것인지 초호화 파티를 열 것인지는 두 번째로 고려할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의 기초석이 단단하지 않은 채로 지식이나 자산, 인맥을 쌓아 나간다 한들 위기가 닥쳤을 때 거품처럼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아무리 어울린다고 한들 그들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을 전적으로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액을 들여 투자 강의를 듣고 강사 말만 따라 목돈을 쉽게 넣지도 말라는 겁니다. 책을 통해 스스로 내공을 키우고 이들의 말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반드시 검증해보세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결국 본인한테 있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도 내 할 건 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시대적 분위기에 휩쓸려 성공파리 컨텐츠를 추앙하고 있진 않은지, 그동안 수많은 책과 강연에 투자한 비용 대비 스스로 노력하고 실행한 게 뭐가 있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철저히 따져보세요. 그리고 책장에 놓였던 책들을 하나씩 다시 읽어가며 진짜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 가세요.